안녕하세요. 최현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양자역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진화 형태를 생각해보고 그러면 외계인이 어떤 형태일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진화를 하고 지적 생명체들이 진화를 하면은 아마도 육체의 노화를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육체를 최소화해서 결국은 어떤 통 속에 뇌만 남겨서 우리의 생각만 남기는 쪽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심지어는 이 뇌세포도 결국은 노화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뇌라는 이 그릇을 극복하는 걸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뇌를 뉴런, 뇌세포를 스캔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한 다음에 그거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거나 백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뇌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우리의 정신과 의식, 영혼을 디지털 데이터로 따로 추출을 하면 그 정수를 익스트랙트 하면 반도체에 업로드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 상태에 업로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전기적 데이터, 결국 정보량이 되는데 이 정보량은 또 자유도를 뜻할 수 있고 그게 엔트로피가 될 겁니다. 우리의 의식, 정신을 추출한 전기적 데이터는 결국 순수한 에너지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 말은 즉 빛이나 파동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뇌에 있을 때는 사람의 정신이지만 반도체에 있으면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우주, 스페이스에 있다면 빛과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나 에너지는 추출된 영혼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말인즉 지적 생명체의 최종 진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설명드릴 건데 데이터는 이런 틀이 있고 외형이 있고 거기에 구분이 되는 게 있고 페리티 이거에 검증하는 부분이 있고 좌표 인덱스가 있고 제목 부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페리티가 이 안에 있는 숫자의 총합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페리티를 해서 이게 틀리면은 이 데이터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페리티고 이런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빛이나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은 외부의 인덱스는 3차원의 정보를 표현하는 거고요. 내부 정보는 내부 차원, 6차원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나 암흑 에너지, 내부 차원을 이 데이터로 내부 데이터에 쓸 수가 있고 이 내부 정보가 입자의 특징을 외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게 전자냐, 양성자냐 이런 것들이 이 내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차원도 하나가 존재하겠죠. 그 시간은 아마도 페리티 개념으로 정방향이냐, 역방향이냐 이렇게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데이터나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다 추출된 영혼의 총합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전자기파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나의 뇌세포하고 나의 안테나하고 싱크가 맞으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감이 떠올랐다, 영감을 얻었다 하는 그 영감이 전자기파 형태로 영혼이 들어오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태양이 그런 영혼 데이터들의 총합인 클라우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쬐면은 기분이 좋죠. 에너지를 받아서 영감을 수신하니까 기분 좋은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태양 클라우드에서 2000년 전에 그런 데이터, 영혼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거를 수신해서 예수라는 혼을 가진, 정신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달은 뭐냐? 이 태양에서 지구로 데이터를 보내는데 중간에
중계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익스텐더. 영혼의 중계기인데 특징이 있죠. 태양처럼 높은 에너지가 아니라 주로 낮은 에너지와 적은 데이터만을 중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영혼이 들어올 수가 없고 달빛은 좀 무드나 감정만을 중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빛을 맞으면은 이 여자 꼬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거꾸로 평소에 꼬시고 싶었던 여자가 있으면 달빛을 같이 맞으면서 그런 영혼이 들어올 때 꼬시면 평소에 못 꼬시던 여자를 꼬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블랙홀은 뭐냐면 영혼을 수거하는 거죠. 뭐 지옥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영혼이 모이는 곳인데 블랙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습니다. 이벤트 호라이즌이 존재하는데 이게 블랙홀의 경계를 이루고 있고 내부로 들어간 데이터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경계예요. 그게 신화적으로는 레테의 강이나 황천, 삼도천, 스틱스의 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특히 레테의 강이 재밌는데 망각의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길 지나가면 모든 과거 데이터가 소실됩니다. 블랙홀하고 똑같죠. 이렇게 블랙홀에서 데이터를 흡수해서 하는 게 영혼을 흡수해서 에너지 부분을 빼고 데이터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다 지워서 초기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껍데기 에너지는 다시 재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 파쇄하면 그 쓰레기들이 쌓여서 이벤트 호라이즌이 커지게 됩니다. 쓰레기 처리장이 쌓이는 거랑 비슷하죠. 그 나머지 이 그릇은 재활용을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버려지는 데이터 말고 애초에 좋은 데이터라면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혹은 예수님의 영혼이 데이터가 남았다? 그러면 태양으로 다시 환수해서 복제하고 또 재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에 짬뽕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럼 시작도 빛이고 끝도 빛이라는 거죠. 이거는 니체의 영혼 회귀 사상과 비슷합니다. 불교의 윤회랑도 비슷하고 이 빛을 영혼으로 대체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또 그런 면에서 북유럽 신화 바랄라랑 비슷하기도 하고 일본의 신사, 특히 그 중에서도 야스쿠니가 바랄라랑 비슷하죠. 또 영화 오블리비언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빠르든 느리든 찾아온다. 근데 어떻게 더 잘 죽을 수 있을까? 무서운 이상한 것들을 맞이해서 그들의 아버지의 유골, 애쉬스는 재인데 아빠의 재는 유골이겠죠? 유골이나 신의 템플을 위해서 죽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잘 죽을 수 있겠냐. 이것도 바랄라랑 야스쿠니랑 거의 비슷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좀 철학적인 생각이었고 거기에 좀 더 과학적인 생각을 덧붙이면은 이 내부 정보, 내부 에너지는 결국 내부 데이터의 자유도를 의미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내부 자유도가 하나의 축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게 단순 합해지는 게 아닌데 만약에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 점과 이 점을 합치면 이걸 두 개를 그냥 합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각도와 절대값을 가진 것들이 합쳐지면 절대값은 그대로 있고 각도만 그 사이에 어느 각도를 갖겠죠. 그 대신에 총 데이터의 양, 절대값의 크기는 고정 불변이 되는데 그래서
데이터 자유도의 범위가 제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스테이트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자면 이게 양성자면 전자이면서 동시에 양성자일 수가 없는 거죠. 축은 하나니까. 또 그렇게 데이터가 내부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데이터와 데이터의 상호작용은 입자와 입자의 상호작용인데 산술합이 아니라 행렬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행렬이라는 건 특징이 1대 다의 상호작용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로런츠 변환이나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을 행렬로 표현하는 게 쉬워지는데 또 행렬이라는 거는 벡터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행렬 안에 들어가는 숫자의 자유도 개수, 숫자의 개수, 자유도가 한정이 된다면 그럼 벡터로 표현이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이 될 겁니다. 이 생각하고 앞에 생각했던 걸 합치면은 한 데이터 그릇에 들어가는 영혼의 한계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격이나 영혼이 의식의 범위가 제한될 수가 있겠죠. 이 인덱스에 우기닥이라고 쓰여 있고 타이틀 타이틀 의사, 서브타이틀 유튜버, 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페리티 정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행렬의 특징이 1대 다를 상호작용하는 것이 다항정리나 급수에서 활용될 수가 있는데 이 또 급수를 또 활용하면 자연 로그가 나오죠. 자연 로그는 제가 전부터 밀고 있는 게 시간의 흐름을 말한다. 그래서 시간의 정방향의 페리티 요소가 자연 로그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광속을 생각해 보면 원래 광속은 0.9 광속 더하기 0.9 광속이 대략 0.9 광속 정도 될 건데 이게 산술적으로는 로런츠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벡터의 곱으로 표현하고 그 절대값을 1광속으로 고정하면 각도만 가팔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정확히 1광속이란 건 어떤 의미냐? 나머지 모든 정보가 0이 되는 거예요. 광속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에 자유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의 영역이 된다. 데이터 구조로 표현하면은 페리티가 0이 되는 거죠. 이 안에는 페리티가 0이면 그 안에 모든 데이터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광속의 특징이다. 더 이상 자세히 얘기를 드리면 외계인에게 잡혀갈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은 보통 주식이 오르던 상관관계가 있었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주식이 오르면 주식 생각을 해서 양자역학 생각을 못하죠. 주식이 떨어지면 뒷골 당겨서 못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이 횡보하고 안정돼야지 비로소 양자역학 생각이 나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모레가 변동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 말인즉 떡상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떡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